네, 이준 대변인 네, 주시죠. 드럼통 시리즈.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G7 외교 일정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좌파 성향의 매체들도 굉장히 의미 있었고 성과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은 굉장히 부실하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주 총리한테는 굉장히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었고 트럼프한테는 사실상 패싱을 당했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났다 한들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나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일본 총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일본 총리의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어제 조금 얕게 짚어드려서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비된 영상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일본 총리가 원래 좀 표정이 저렇게 안 좋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좀 뭐 좋게 말하면 남성적으로 생겼지만 저분도 웃을 때 보면 환하게 뭐 웃는 모습이 또 해맑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또 그리고 굉장히 좀 지한파로 알려졌습니다. 맞아요. 한국 친한파입니다. 사람을 상대적으로 좀 좋아한다고 좋아요. 알려졌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게 알려졌죠. 자, 그런데 표정이 보면 이재명 대통령 혼자 웃고 있습니다. 혼자 뭐 좋은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외교를 기대하고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시바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둡지요. 자, 어두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에 보도될 때 어떤 식으로 보도되느냐 그걸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말풍선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풍선 내용은 뭐냐? 일본은 군사적 적성 국가다 라면서 적성 국가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말풍선 보시면요, 침략 국가인 일본은 분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침략 국가라고 얘기한 거세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평상시에 본인이 드러낸 적대감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옮긴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풍선 보면요, 일본은 완전한 우호 국가입니까?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우호 국가입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참 기가 막힌데,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태평양 저 보이시죠?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일본에 있는 히토츠바시 대학교 교수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야당 정치인으로 굉장히 보도가 자주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총리가 했던 말에 뼈가 있는 거죠. 나는 TV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TV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다라고 말한 게,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안 좋은 보도가 일본에서 많이 나왔다, 그리고 많이 접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 자, 위에 거부터 좀 확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거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오염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염수가 그냥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동의하십니까? 하면서 묻죠? 저기 이제 선동을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자기한테 동의를 좀 자기한테 동조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저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게 KBS에서 보도된 건데요. 북한에 가면은 평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산에서 핵 우라늄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폐기물들을 처리한다 그래요. 근데 그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저 밑에 보면은 저 예성강이라고 있거든요. 예성강 그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의 색깔이 위에 건 다르죠. 위에는 초록색이고 그 밑에는 까만색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성강에 파이프를 대고 그를 연결시켜 가지고 저수지로 물을 쏟아내는, 그 지금 오염수, 그러니까 방사성 폐기물을 저수지에 쏟아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물 색깔이 다르다. 왜 다르냐라고 하면서 그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저걸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 밑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우라늄 공장에서 예상간 지류를 통해서 밑에 저수지에 집어넣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야당으로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민주당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북한에서 저렇게 방류하는 거, 저 방류한 게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바로 서해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바로 서해 가는 모습인데, 저희 평산에서 공장에서 방사선 폐기물을 이렇게 내보내면 그 저수지가 결국 개방하지 않겠습니까? 예성강 물줄기를 따라서 저렇게 강화도를 거쳐서 서해로 바로 빠집니다. 즉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바로 이제 내는 그런 방사선 폐기물이 되겠죠. 근데 북한에서 내보내는 게 오염수가 처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일본보다는 북한에서 오염수를 처리 안 했을 까지 더 높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비용이라든가 기술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 안 하고 방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류를 처리를 하고 했죠. 그리고 어디 했습니까? 태평양으로 했고, 저게 한반도 지구로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저렇게 몇 시간이면 서해에 들어오는 방사선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일본에서 뭐라고 생각하냐? 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선전선동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총리 표정이 저렇게 딱딱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그 설명을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처리를 통해서 이제 배출되는 게 이제 삼중수소에 불과합니다. 삼중수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에도 있고요. 사실상 뭐 인체에는 거의 무해한 어떤 그런 일부 어떤 방사능 성분이 있는 건데, 그것도 태평양을 돌아서 한 4년, 5년 후에 이제 돌아오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선포하는 거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수많이 했죠. 제가 당시에 후쿠시마 방류 처리수 뭐 대책위원회에도 들어가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어떤 말싸움도 많이 했는데, 우리 하태성님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삼중수소는 지면에도 존재하고 태양에도 존재하고 빗물에도 존재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려할 만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아닌 것이죠. 진짜 우려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이준 대변인이 말했던 저는 북한은 삼중수소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준위 어떤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방사능이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중수소의 양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해 중국 지금 현재 그 원자력에서 한 40개 되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양보다 지금 수백 배 더 그렇죠. 많고, 그것은 지금 당장 뭐 4, 5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일본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본의 우려보다도 중국의 우려 그리고 북한의 우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걱정을 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보면 어떤 프레임이 딱 잡혀가지고 지금 외교적으로 국외적으로 본다면 북한이라든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일본이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준비한 것이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와서 뭐라고 했느냐, 어떤 이야기 했냐면, 우리 저 PD님 좀 띄워주시죠. 강력하게 외교 참사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순방의 꼬투리를 잡으면서 계속해서 외교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교 참사는 책임을 물을 것, 이렇게 떠든 사람이 과연 지금 일어난 이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